저는 ICU 영어학원의 권지현이고요. 출근길 브이로그 겸 온라인 설명회 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집에서부터 찍고 나왔는데 여기 얼마 오진 않았는데요. 이제서야 녹화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부랴부랴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 집 근처라서 굉장히 부끄럽기 때문에 최대한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걸어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평촌에 산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결혼하고 잠깐 서울에 살다가 다시 평촌으로 아이가 생기면서 내려와서 대치동으로 출퇴근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한 지는 14년 정도 됐고요. 주로 이제 고등부 위주로, 중등부도 하긴 했지만 예비 고1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서울과학고라든가 한양외고, 세종과학고, 뭐 기타 등등 특목고 친구들도 아직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 알고 계시는 자사고라든가 일반 고등학교도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평촌에서 학원 오픈을 한 지 몇 달 됐어요. 조그맣게 오픈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몇 번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의도치 않게 저희 딸의 그 주 양육자가 돼가지고요. 저희 와이프께서는 굉장히 회사 생활이 굉장히 잘 맞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낮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양육을 주로 맡아서 해왔는데, 올해 초에 조금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내년에 3학년이 되는데 누구 하나 옆에 있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평촌에서 수업을 한번 해보면서 평촌으로 아예 장기적으로는 아이도 제가 돌보고 케어를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올해 초부터 올다메디 학원에서 고등부를 제가 맡아서 수업을 했고요. 올다메디 학원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생들 수업을 매우 잘 하시는 원장님이 계신 학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저도 사실 많은 원장님들 만나뵀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거기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등부를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고등부는 제가 ICU 영어학원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오픈을 한 지 몇 달 됐습니다. 시끄러운 곳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육아를 위해서 이제 이쪽, 육아라고 해야 되나? 딸내미를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맡았고 지금도 맡고 있는 바는 양명여고하고 동안고등학교예요. 두 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본 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사실 대치동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은 힘들어서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수업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만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굴 안 보이네요.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또 평촌에도 제가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치동이랑 평촌이랑 뭐 많이 다르냐 말씀들 하시는데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신 문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내신 문제 수준은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워낙에 대치동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핵심 키가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1등급을 가리는 문제들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자세한 양력이나 이력 같은 부분들은 현재 이 유튜브가 올라가는 유튜브 커뮤니티 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설명회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치동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해서 수업을 대치동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던 친구들이 있는데 나 평촌 옮겼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책들로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비고1 커리큘럼이 가장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항상 좋았습니다. 예비고1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학교 때는 예를 들면 이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범위에 어떤 뭐 문법 항목이 들어간다, 분사구문이다, 그럼 분사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분사구문 문제를 엄청 푸는 겁니다. 그럼 분사구문 문제를 풀면 분사구문 문제가 나왔을 때 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대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고, 그냥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중학교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동네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다 봤거든요. 대치동이랑 비슷하게도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의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중학교 때 이미 과정을 다 배웠다고 교과 과목 교과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든지 낼 수 있는 거죠.
뭐 문법이 됐던 그게 뭐 서술형이 됐던 간에 문제는 이제 이거죠. 요번에 분사구문이 나와. 그래서 분사구문 문제가 나오면 분사구문이 나온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이게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먼저 필요하거든요. 이제 예비고일 과정은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고등과정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할 것도 많겠죠. 제 커리큘럼 특징이 뭐냐면 백지시험이에요. 백지시험. 백지시험이라는 건 아이들이 이제 매번 올 때마다 이론 강의를 듣겠죠. 두 번째 이론 강의를 하러 들어오면 첫 번째 이론 강의 했던 것을 백지를 주고 다 쓰게 합니다. 10번째 이론 강의를 들어오면 9번째까지 했던 걸 백지에다 다 쓰는 거죠. 예문 포함해서. 사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낙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과정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과정의 내신을 상상을 하거나 해보면 이건 사실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한 숙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고등과정에서 내신 공부를 해도 원하는 점수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아무거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에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내신 범위는 사실은 대치동에 비하면 굉장히 적어요. 한 절반 내지는 절반 미만 되는 것 같아요.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중학교 때 약간 빈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서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지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겠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적은 부분이 수능에서도 1, 2등급을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과정은 2월 말까지 진행이 계속 되고요. 이론 설명도 물론 당연히 거의 매시간 들어가게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누적해서 다음 챕터에서는 앞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다음 챕터의 내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내가 약간 소홀히 했다던가 아니면은 중학교 과정을 내가 하긴 했지만 무작위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신 관련된 준비들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1등급을 가리는 문제들은 내신에서는 거의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형은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술형만 조금 보완을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아시겠지만 서술형이라는 건 모든 게 다 돼 있을 때 비로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종합적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넣을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모의고사를 봅니다. 고3 기준의 모의고사를 보고 추이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단어 시험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어 시험이 있는데 그냥 단어 시험지를 주고 일률적으로 시험을 보유하지는 않고요. 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학생별로 단어를 달리 해서 시험을 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의 특징은 그게 뭐든 간에 학원에서 수업한 내용에 나오는 단어는 다 암기를 시킵니다. 따로 정리를 다 해놓고, 그래서 단어장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리고 수업에 나오는 내용의 단어도 같이 시험 보겠죠, 당연히. 2월 말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중등 과정에 대한 복습,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약간 설명드리면 좀 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수동태를 따져보면 수동태를 다 배웠어. 그러니까 수동태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내거든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수동태를 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한테 가르칠 수 있는 수동태의 난이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동태에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그거를 시험을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그런 걸 이제 고등어법이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학교 어법, 고등학교 어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교과 과정에 그런 편의상 집중하는 부분이 있었고 집중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숨이 좀 차네요.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고등어법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예비고일 과정은 대치동에서도 중학교 3학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수업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 그 예비고일 과정에 관련된 자료도 제가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비 고3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내년에 이제 고3이 되겠죠. 고3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수능 당연히 잘 봐야죠. 근데 이제 내신도 수능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와는 상당히 좀 다른 부분입니다. 보통 영어 2라고 하는데 영어 2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교과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EBS 교재들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EBS 교재를 수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2를 다 마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동네 학교들도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EBS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고등학교 3학년 기준에서 봤을 때 EBS 교재는 내신이자 수능인 거죠. 내신이자 수능. 그럼 이제 EBS 교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를 거의 뭐 고3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 10년 이상의 EBS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다 수업을 해봤고, 그 EBS 지문들 중에 제가 보지 않은 지문이 없겠죠, 당연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도. 그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때까지 내신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다루지 않았던 어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틀려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EBS 교재의 특징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요구하는 지문에서는 다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부사 뭐 이런 거죠.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부사, 조동사 이런 부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아예 읽지도 않고 해석도 안 하고 이걸 받아요. 근데 고3이 됐는데 나는 똑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조동사와 부사 뭐 이런 그 이전에는 신경 안 썼던 부분들, 달라진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고3 어법이 따로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EBS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에 교과원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 다음에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법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있고, 그거를 예비고 3 과정에서는 사실 짧아요. 예비고 3 과정은 한 달 반 정도? 그러면 예비고 3 과정 동안에는 뭘 하냐? 기본적으로 어법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는 별로 크게 무게감이 없었던, 하지만 고3에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어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독해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무슨 뭐 인강 같은 데 보면 수능을 푸는데 무슨 스킬이 필요하다, 무슨 뭐 빈칸을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말씀들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세상이 어떻게 스킬만 가지고, 네. 옷이 떨어졌네요. 스킬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다니겠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휘도 다 알아야 되고 독해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준이 높은 아카데믹한 글들을 읽고 또 문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요점을 정리해 둘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감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고 3 과정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치동에서 고3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고3은 정말 자신 있는 분야이고, 올해도 아직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로 봤을 땐 4등급이었던 친구들도 2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2, 3등급인 친구들 중에도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걔들은 원래 영어를 잘했던 애들 아닙니까?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배워서 하는 거고,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전 대치동에서도 문법 특강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면, 문법을 특강을 한다고 한들 문법을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아까 중학교 때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길을 건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문법 특강을 해요. 1과부터 12과까지, 아니면 1과부터 20과까지. 그럼 투부정사에 대해서 만약에 수업을 하면 투부정사 문제를 풀립니다. 몇 점 이상이 맞으면 이 친구는 문법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죠.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쓸데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써먹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지식이라고 사실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자극적인가요, 내용?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문제들은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0피스, 2000피스짜리 퍼즐을 하는데 당연히 가장자리부터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부정사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투부정사 문제를 맞추는 거는, 여기가 투부정사 자리니까 집어넣어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랜덤하게 나오는 그런 문장들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지엽적인 지식으로는 사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부터도 그 문법 특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일종의 패턴이라서 그 패턴을 자기 걸로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문법 특강만 해도 잘합니다. 문법 특강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얘는 학원 크게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혼자 영어를 좋아해서 막 하더니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이런 친구들 있죠. 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또 달라집니다. 그게 저희 학원에 한영외고 애들이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외고 애들은 영어 안 할 것 같죠? 수능이 안 나옵니다. 수능이 왜 안 나오냐면 감으로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만들었던 패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패턴이었겠죠? 근데 그게 대학생들 수준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패턴으로 적용시키려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고3 과정은 거의 매시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매시간 모의고사를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 푼 거를 바로 해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단어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주에 또 제가 고3에서 중요한 어법들 정리해 준 것들을 외우고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숙제 해오고, 뭐 이런 과정들을 두루두루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는 예비고 1이랑 예비고 3만 수업을 하냐? 그렇진 않은데요. 아마 한번 영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다. 고등부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예비고 1 과정을 같이 들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다메듀 영어학원으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잘 수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예비고1 때 저희 학원 다시 보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에서는 사실은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애를 제가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고 동생이 들어오고, 동생의 동생도 들어오고, 큰애의 조카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았을 때 할 수 있는 수업이 있고 인원이 적을 때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인원이 많을 때는 일방향적인 수업이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양방향적인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저도 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형 강의나 특강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이제 평촌에 오게 돼서 평촌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입학 관련해서는 입학 테스트를 봐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와 상관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다만 테스트를 볼 때 보는 이유는 학생들을 제가 어쨌든 한 명 한 명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학원들에서는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로 테스트를 가름하지만 저는 옆에 앉혀놓고 해석을 시켜봅니다. 해석을 시켜보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지문 하나 정도 사실 해석을 해보면 이 친구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됐든 100명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명 한 명 레벨 테스트를 다 해보고 학생이랑도 상담을 하고 그 내용으로 부모님이랑 당연히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런 특징들을 제가 알고 있어야 수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 테스트는 저랑 사전에 약속을 해주시고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담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학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맞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평촌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학원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흥일빌딩이고요. 좌측에 내리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도시면 나무가 보입니다. 저희 나무는 아니고요. 짠, 여기가 저희 아이씨요. 저희가 여기가 저희 학원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아이들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학원 소개랑 자기소개죠. 사실 예비고 1이랑 예비고 3 수업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또 제가 이런 브이로그를 찍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새로운 소통의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